만나보시죠. Good afternoon, everyone. My name is Farhana Nagbuda. 안녕하세요. 저는 아태 지역에서 헬스 캐털리스트 사업을 이끌고 있는 파라나 나쿠다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애널리틱스와 AI를 사용하여 의료 결과를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헬스 캐털리스트 기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헬스 캐털리스트는 데이터 기반 결과 개선 회사입니다. 저희의 미션은 방대한 양의 측정 가능한 데이터를 통해 의료 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는 촉매제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2008년 설립이 되었고 저희 설립자들은 미국의 임상품질 향상에 특화된 대형 의료 시스템 회사인 인터마운틴 헬스케어 출신입니다. 그 이후 2019년 주식을 상장하였고 현재는 나스닥 상장 회사입니다. 현재는 100개 이상의 의료 서비스 고객사가 있고 500개소 이상의 병원과 5,000개소 이상의 의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글로벌 회사로 발돋움하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 고객 중에는 상당히 대규모인 미국 대형 보건 시스템인 매스 제너럴 브리검, 스탠포드, UPMC 그리고 또 이보다 소규모인 고객사들도 있습니다. 싱가포르에도 고객이 있고 중동과 영국에도 진출했고 호주에서도 이제 막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저희의 개선 사례 연구입니다. 데이터 애널리틱스 회사로서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저희 고객이 데이터와 애널리틱스, AI를 도입하여 얻은 결과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200개가 넘는 사례 연구 결과가 게시되어 있으니 꼭 가셔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는 임상과 재무, 운영 영역을 모두 아우르는 것으로 저희가 착수하는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회사가 이 사명 기반의 기업이라는 것에 대해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저희 회사는 데이터 기반 결과 개선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입니다. 저희 성공 기준은 환자의 생명을 살리거나 삶을 개선하고 기관 고객이 수백만 달러를 절약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 회사가 이런 신념을 가지게 된 이유는 의료 서비스 분야에서 데이터와 애널리틱스를 사용하면 결국 비용이나 품질, 수익, 접근권에 영향을 주어 궁극적으로는 환자의 생명을 살리고 또 그 결과를 측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저희가 하는 모든 프로젝트에서 달성한 결과를 수량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사내 보너스도 고객이 달성한 결과에 연동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생각하는 의료 서비스 분야의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애널리틱스 기업이고 AI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다소 충격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요. 현재 전 세계적인 의료 서비스 부문에서의 낭비를 보여주고 있는 수치입니다. 이 임상적 변이가 낭비를 일으킵니다. 저희가 볼 때는 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의료 서비스 자원 비용의 30에서 50%가 품질 관련된 낭비라고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다소 충격적인 수치일 수는 있지만 이는 궁극적으로 의료 서비스에 존재하는 예방 가능한 문제 해결과 사용할 수 없는 제품 구축, 불필요한 처치, 그리고 단순 비효율성 등이 그 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낭비가 어디서 발생하는지, 임상적 그리고 비용적 변이가 어디서 발생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의료 서비스 시스템에서의 낭비를 파악하고 제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애널리틱스와 AI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이며 이것과 관련해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랜 시간 수백 가지 의료 서비스 시스템을 연구를 했고 이를 통해 알게 된 것은 의료 서비스 개선 확장을 위해서는 데이터 기반 접근 방식과 함께 저희가 발견한 분명한 방법론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언급했듯이 애널리틱스는 저희 사업의 핵심이고 저희는 이것을 세 가지 시스템 접근법이라고 부르는데 이 애널리틱스는 조직의 현재 하는 일을 보여줍니다. 이와 똑같이 중요한 것은 조직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따라서 어떤 조직이 현재 상태와 해야 할 일을 파악을 했다면 다음에는 결과를 개선하기 위해 변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단순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위험 조정 인구를 대상으로 한 인공슬관절 치환술 환자들의 평균 입원 기간을 살펴봅시다. 60세에서 65세까지 무릎 관절 수술을 받는 환자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 환자들은 비슷한 질병의 유병률이 높기 때문에 위험 조정을 합니다. 그러면 특정 병원의 평균 입원 기간이 사흘인 것을 알게 되는데 모범 사례는 동일한 인구 대상으로 하루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범 사례와 달리 왜 이 병원은 사흘의 수치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더 정확한 파악을 위해 애널리틱스를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형외과의 프로세스를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프로세스 중에 저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환자들을 너무 늦게 걷게 하는 건 아닐까요? 이는 환자들이 복용하는 진통제와 관련이 있을까요? 그 진통제 때문에 환자들이 더 빨리 일어나서 움직이지 못하는 걸까요? 이럴 때 애널리틱스를 활용해서 근본 원인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활용해서 프로세스 매트릭스와 결과 매트릭스를 살펴보며 근본 원인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체 사이클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사흘의 입원 기간을 발견했고 이를 하루로 줄이고 싶은데 환자들을 걷게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꿀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관련 프로세스에서 이 부분을 바꾸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3개월 내에 다시 결과를 측정해서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번 기간이 줄어든 것이 확인이 되면 이 분석의 정량적인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저희는 이 방법이 의료 서비스에서 개선을 확대시키는 데 매우 좋은 방법론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협업한 수많은 의료 시스템에서 이 방법론을 사용을 했습니다. 애널리틱스의 모범 사례이자 적용 방식인 이 접근법을 통해 수많은 영역에서 가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협업했던 많은 의료 시스템에서 발견한 영역들의 사례입니다. 데이터 관점에서부터 수익 최고, 비용 절감, 그리고 품질 개선까지 다양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민간 의료기관의 사례이기 때문에 공공이나 정부 의료기관을 예로 든다고 하면 수익 대신 접근권 제고, 아니면은 비용 절감, 품질 개선 등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영역을 개선시키는데 애널리틱스와 AI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비용 절감을 예로 들면 의료 서비스 낭비에 대해서 언급했듯이 비용 절감은 공급망과 관련된 영역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상적 변이는 인공 슬관절 치환술과 관련해서 발견되거나 아니면 다른 병원보다 더 고비용의 장비를 사용하는 임상의가 발견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다른 장비를 사용하면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최적화와 효율성 제고를 얻기 위해 임상의 관련 전 영역과 공급망 관련 비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질적 향상과 환자 안전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예로 병원 관련 감염이나 병원에서 생긴 감염 혹은 욕창이 얼마나 생기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욕창 관련 보고 제도가 많은데 그중 일부를 자동화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인구 집단별 건강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병원의 단골 환자가 될 수 있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해서 재발 방지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발견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이 애널리틱스와 AI를 통해 의료 시스템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의 사례들입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수량화하면 아주 흥미진진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협업했던 미국의 대형 의료기관들입니다. 협업을 통해 달성한 결과, 즉 정량화된 결과물을 보실 수 있는데요. 먼저 얼라이너 헬스는 저희 초창기 고객 중 하나로 2008년부터 협업하기 시작했고 지금도 저희의 고객사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 영역에 걸쳐 데이터를 활용해서 운영과 재무, 임상 결과 개선을 위해 노력을 했고 1억 2,500만 달러의 비용 절감을 그해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전 영역에 걸쳐 진행을 한 것이었고 다른 다양한 영역에 대해 진행한 사례도 있습니다. 텍사스 아동병원 UPMC가 그 사례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결과를 수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결과를 개선하기 위해서 데이터와 애널리틱스를 사용하는 것을 더 쉽게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또 발견한 사실은 소규모로 시작을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환자 안전과 같이 한 영역을 선정해서 그것에 집중하고 현재 욕창 건수를 줄이는
많이 노력을 해봤더니 저희가 그 플라이휠 효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한 개의 프로젝트로 시작해서 그 병원에 대해서 조금 더 파악할 수 있게 되고 데이터를 들여다보면서 그 병원의 프로세스를 더 잘 이해하게 되면 그 다음에 다른 프로젝트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대규모의 달성 가능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이제는 다양한 사례를 여러분께 하나씩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애널리틱스와 또 AI를 사용해서 놀라운 개선과 결과를 얻은 병원들의 사례로 애널리틱스와 AI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얼라이나 헬스는 저희의 초창기 고객사 중 한 곳으로 환자 안전 개선에 집중을 했습니다. 이 병원이 해결하고자 한 문제점은 중증 폐혈증과 또 폐혈 쇼크 환자 수를 줄이고 이와 관련된 사망률을 개선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환자들에게 처방되는 마약성 진통제 사용을 줄이고자 했는데 이는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또 일반 결장 그리고 직장 수술 환자들의 수술실 감염 건수를 줄이고 마지막으로 욕창에 중점을 두고 결과를 확인을 하고 싶어 했는데 그 병원은 욕창 관련 자발적인 보고를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자동 트리거를 통해서 이 결과를 개선하고 싶어 했습니다. 애널리틱스와 AI를 활용한 결과 여기 표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다양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임상 그리고 재무 영역에서 수백만 달러의 폐혈증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고 중증 폐혈증과 폐혈증 사망률의 30% 감소 그리고 마약성 진통제 처방 약 200만 건 감소 그리고 일반 결장 및 직장 수술의 수술실 감염을 거의 80% 상대적으로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표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애널리틱스와 AI의 장래성을 엿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운영 측면에서는 폐혈증 그리고 폐혈 쇼크 환자 입원 기간이 18% 감소했고 전반적인 입원 기간이 19% 단축되었습니다. 언급드렸다시피 이 병원은 욕창적인 자발적 보고를 많이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 자동 트리거를 생성해서 216건의 욕창을 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상황이 훨씬 좋아진 것은 아니지만 이제 문제를 발견을 했으니 자세히 살펴보면서 왜 이렇게 많은 욕창 건수가 발생하는지 근본적인 원인 분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특정 병동 문제인지 아니면 특정 분야에 대한 간호사 교육이 필요한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환자 안전과 같은 한 영역만 살펴봐도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언급했듯이 저희는 얼라이너와의 협업을 통해 연간 1억 2,500만 달러의 비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시는 UPMC와 함께 진행한 프로젝트입니다. UPMC는 미국 피츠버그에 위치한 매우 큰 의료기관 병원으로 30개의 병원이 속해 있습니다. 이 병원은 비용 절감이 큰 문제였습니다. 의료 비용이 상승하는 것은 모두가 알고 계시는 사실이죠. 하지만 이 병원은 전통적인 재무 애널리틱스를 활용을 하면서 재무 관점에서의 상대 가치단이나 아니면 평균값 같은 오래된 방식으로 그들의 재정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는 활동 기준, 원가 계산에 대한 툴을 개발했습니다. 저희와 이 UPMC가 함께 공동 개발했고요. 이 툴은 굉장히 흥미로운데 이 툴을 활용하면 환자들의 전자 의료 기록 데이터와 일반 장부 데이터를 끌어와서 실제 비용에 대해 훨씬 더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이 병원은 상대가치 단위와 평균값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전 기간의 임상적 변이와 비용적 변이를 함께 살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UPMC가 달성한 주요 결과를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0만 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던 이레스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2년간의 300만 달러의 비용을 절감하고 이 이레스는 수술 후 회복 증진 프로그램입니다. 이 병원은 전 기간에 걸쳐 임상적 변이를 살펴봄으로써 현재 상황과 또 모범 사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던 세 가지 시스템 접근 방식을 통해 애널리틱스로 모범 사례를 발견하고 변화를 이끌어내서 전 병원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이레스 프로그램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증거 기반 모범 사례를 발견하고 지속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또 비용적 변이와 함께 수술실에서의 비효율성 원인을 더 잘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결과로 환자들의 예후와 품질이 향상되었습니다. 재입원과 합병증이 줄었고 환자들의 예후와 만족도도 좋아졌습니다. 재무 그리고 비용적 관점의 프로젝트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의료 서비스 결과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애널리틱스와 AI의 활약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조금 주제를 바꿔서 이 차트를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병원의 임원진이 받아보는 일반적인 도표입니다. 의료 서비스 분야에서 이러한 선으로 된 도표를 읽기가 힘든 이유는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도표는 급성, 심근경색 사망률의 실제와 예측치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이전에 비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하는지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또 추세를 어디서 벗어나고 있는지 또 최근에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AI를 활용하면 클릭 한 번으로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저희는 이것을 healthcare.ai라고 부르는데요. 이 데이터에 돌려보면 이러한 도표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 도표에는 훨씬 더 많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병원 임원진은 이 도표를 통해 현재 수치를 알 수 있습니다. 검정색 점이 실제 수치고요. 예측치는 중간값으로 보라색 선입니다. 또 통제선도 알 수 있습니다. 회색으로 칠해진 영역이 통제선이고 또 수직선을 볼 수 있는데 이 수직선은 2020년 7월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7월의 실제와 예측 수치 모두 증가한 것을 분명하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때가 코로나 제3차 유행 시점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장점은 이것을 본 임원이 빠르게 이 차트를 통해서 어떠한 행동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보여드렸던 차트는 그렇게 하기가 매우 힘들었죠. 이 점을 강조하고 싶었던 이유는 대개 AI라고 하면 매우 복잡하고 고난이도로 생각을 하시지만 AI는 이렇게 모든 의료 시스템에 적용이 가능한 아주 기본적인 영역을 다룹니다. 이런 차트를 훨씬 읽고 이해하기가 쉽게 만들어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사례인 크리스티아나 케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건강 형평성을 전략적인 우선순위로 두는 기관입니다.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크리스티아나 케어는 AI를 활용해서 예측 툴과 알고리즘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지역에서의 의료 서비스 격차를 이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기관이 연구한 대상 중 하나가 코로나 검사였고 그 결과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코로나 검사에 있어서 격차를 감소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실제 프로세스를 바꾸고 원격 1차 의료를 병합하는 혁신적인 클리닉을 통해 의료 서비스 접근권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인종과 민족, 언어, 우편번호, 즉 주소, 사회적 요소를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더 나은 건강 형평성을 모두에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멋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애널리틱스와 AI의 장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제 한 가지 예시를 짧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사망할 확률이 높은 고위험군에 초점을 맞춘 프로젝트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즐론 헬스는 회원들을 조사해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 위험이 가장 높은 그룹을 파악하여 접촉 그리고 조기 치료를 통해 이 특정 환자들을 조기에 도와주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률 예측 모델을 개발을 했는데 12만 5천 명의 회원에게 부여한 위험 점수를 기반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고위험군에게 접촉해서 병에 걸리거나 혹은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예방을 하려고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사망 확률이 매우 높은 위험군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애널리틱스와 AI의 장점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환자의 참여와 왜 이 참여가 중요한지에 대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우리는 모두 지도의 시대에서 이러한 GPS 시대에 넘어온 것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환자 참여는 여전히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직접 의사한테 전화를 걸어서 온라인으로 수술 준비를 하고 또 병원에서 종이 서류를 받습니다. 굉장히
상당히 수작업이고 문서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많은 소통 과정과 간호사와 행정직, 병원에서도 시간을 많이 소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환자 참여 플랫폼을 운영하는 트위슬이라는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이 트위슬은 환자들의 의료 서비스 진료에 있어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줍니다. 종이 형태의 서류에서 개인 맞춤형 참여로 바꿔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인 맞춤형 참여라고 하면 바로 의료 서비스 여정에서 환자들이 참여를 직접 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무릎 수술을 받는다고 하면 저는 이제 핸드폰으로 자동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또 여기에 제가 어떻게 응답할지는 환자 행동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트위슬은 AI와 데이터를 활용해서 스마트 패스웨이라는 것을 조사를 하고 이를 통해 환자들이 휴대폰 메시지에 가장 잘 응답하는 시간을 알아냈습니다. 응답률이 가장 높은 시간을 알아냈고 또 어떤 메시지와 동영상이 제일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하루 중 언제 제일 응답률이 높은지도 파악이 가능했습니다. 예를 들어 워킹맘한테는 평일에 메시지를 보내는 게 나을까요? 당연히 평일에 일을 하기 때문에 주말이 더 나을 겁니다. 그 결과 환자 참여에 학습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해서 최적화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슬관절 치환술의 사례를 짧게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수술 전후에 이 트위스를 통해서 교육을 제공하는 환자 참여를 실시했습니다. 환자가 직접 전화를 걸 필요가 없어지고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인 수술 당일 취소가 없어지도록 했습니다. 이 플랫폼은 휴대폰으로 환자들한테 사전 그리고 사후 교육과 영상도 제공하고 또 수술 후 상처에 대한 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환자들에게 결과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 차트에서 볼 수 있듯이 연습 전화의 수신이 많이 줄었고 당일 취소와 입원 기간도 감소했고 수술 후 24시간 내 응급실 방문 감소와 수술 후 24시간 내 입원 환자의 퇴원이 증가했습니다. 상당히 큰 성과입니다. 제가 보여드릴 마지막 차트는 다시 한번 이러한 플랫폼이 의료 서비스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사회적 요소 정보를 수집하고 입원 환자의 시술 전에 전체 여정에서 환자 참여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 매우 큰 장점을 저희가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보다 개인화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서도 소중한 시간이었고 다시 여러분들을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